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수성입니다. 아마 실무자로서 발표를 하게 돼서 조금 더 개발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그 카산드라를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조금 카산드라를 홍보할 겸, 그리고 카산드라와 아줄 시스템즈의 징 조합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레퍼런스를 얻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고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커머스에서 데이터 사용 사례, 그리고 스파크와 카산드라를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했는지, 카산드라나 스파크, 그리고 징을 활용해서 최적화와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Q&A를 통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에서 데이터 사용 사례입니다. 그 이커머스에서는 결국 물건을 팔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과 앱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웹이나 앱을 접속을 하면 고객의 행동, 방문이나 검색, 장바구니, 클릭, 구매, 리뷰 등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당연히 유저 에이전트나 IP, 그리고 앱 버전, 그리고 기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는 상품 추천을 하고, 그리고 수요나 발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올랩성 분석을 하고,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캡처본은 실제 ssg.com의 앱을 캡처한 것인데요. 왼쪽은 고객별 추천, 오른쪽은 상품별 추천입니다. 왼쪽의 경우 고객별로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별로 다른 상품이 추천이 되게 됩니다. 우측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추천 상품이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이 상품 상세를 들어갔을 때 그 상품 상세에 대한 추천 상품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제나 보완제 같은 것을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추천 상품을 만드는 것은 저보다도 모델러 분들이나 통계 베이스인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업셀링 상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칼의 여왕이라는 상품을 고객이 구매하고자 상품 상세를 들어갔습니다. 칼의 여왕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아래에 꾸러미 상품이라고 해서 칼의 여왕 망고 바나나, 그리고 칼의 여왕 해물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과 다른 고객 기준에서 해당 상품과 함께 방문이 되거나 구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장바구니 액션이 함께 일어나는 상품들을 묶음으로 해서 같이 판매를 한다면은 더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경우 구매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쿠폰과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셀링 상품의 경우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셀링 상품은 간단하게 FP 그로스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는데, 저희는 스파크 ML 라이브러리에 있는 FP 그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에서도 ML 라이브러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스파크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가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그리고 FP 마이닝 같은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경우 스파크 ML 라이브러리의 FP 그로스 예제 코드입니다. 실제 제공하는 화면을 캡처한 것이고, 간단하게 코드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서 그 서포트 값과 컨피던스 값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fit 하면은 바로 추천 상품 꾸러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통계 베이스가 아닌 개발자들도 데이터만 있으면, 그리고 파라미터만 적당히 조절하는 수준으로도 꾸러미 상품, 그리고 연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당연히 전처리나 후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의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물, 계란,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됩니다. 해당 상품들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더라도 물을 같이 살 수도 있고 신발을 사더라도 계란을 같이 살 수도 있고 항상 사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처리나 후처리를 통해서 저희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통계 베이스가 아닌 개발자들도 쉽게 머신러닝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16년도쯤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머신러닝, AI 이 부분이 아주 어려웠고 벽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3,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과거에 비해서 개발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 프레임워크들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저 가져다가 쓰기만 해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사용하는 거랑 모르고 사용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큰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알고리즘으로 좋은 상품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상품들을 결국 고객 앞단에 서빙을 할 수 있어야 실제 의미가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트래픽이 30%, 4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래픽을 견디면서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키텍처가 중요하고 이런 서빙 파이프라인은 결국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한데 사실 저도 이런 걸 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버틸까 이런 호기심이 있었고 그런 호기심들로 인해서 몇 번 장애도 발생시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레이어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처리해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API 서버에서 가져다가 쓰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고 각 레이어마다 프레임워크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집 서버의 경우에만 해도 카프카나 로그스탯이, 플루언티 같은 여러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을 몇 개만 뽑아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는 온프라미스에서 그 BDP를 구축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추천셋을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집 서버나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 하둡 같은 부분은 크게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원하는 걸로 고르고자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추천셋을 서빙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시간대에 수백 기가의 데이터 세트를 DB에 인서트를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수테라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로그들을 인서트를 하고 스파크와 궁합을 위해서 이제 병렬 수행을 잘 버텨야 되며 상품 추천이 키가 회원 아이디나 상품 아이디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품 아이디로 들어오면 추천 상품을 추천해주고 회원 아이디가 들어오면 추천 상품을 추천해주고 이런 단순한 셀렉트 쿼리가 주요 쿼리이기 때문에 그룹 바이라든지 이런 윈도우 펑션들을 사용을 안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회원이나 상품에 대해서 추천 상품이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100번을 들어가는데 누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더 추천 상품이 더 많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데이터에 스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딩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DB적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스키마적으로 풀 것인지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DB 다운타임이 발생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쉽게 확장이 가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당연히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산드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인설트 부분은 배치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카산드라 역시 아파치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물론 데이터 스택스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아파치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카산드라는 그룹 바이 같은 게 안 되는 대신에 단순 키 조회만으로도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 링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샤딩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특정 파티셔너를 갖고 있어서 카산드라 입장에서 잘 샤딩을 해줍니다. 또한 링 구조라서 특정 몇 개의 노드가 죽어도 레플리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드처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확장이 가능해야 했는데 SMP나 SMP 구조의 경우 결국 어느 시점에 한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MPP나 링 구조를 한번 서칭을 해봤고, 결국 링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드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스케일아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자바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JMX 익스포터나 그런 것들을 띄워서 매트릭 정보를 활용해서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노로 시각화하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카산드라가 무엇인가? 사실 카산드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개의 노드가 있는데 어떤 노드로 쿼리를 날리게 되더라도 그 노드가 최초의 쿼리를 받게 되는 노드가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데이터가 있는 노드로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 링 구조이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하고 고가용성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 발표를 듣기 위해서는 이 부분보다도 그 카산드라의 경우 테이블 하나가 2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mem 테이블로 존재하고, 이는 인메모리성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그 인메모리성 테이블인 mem 테이블이 데이터가 꽉 차게 되면은 디스크로 쓰는 플러시 과정이 존재합니다. 디스크로 쓰게 되면 그게 SS 테이블이라는 게 생기는데, 결국 카산드라는 한 개의 테이블을 mem 테이블과 SS 테이블로 두 벌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메모리처럼 사용하면은 더 디스크 IO가 한번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정을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인설트하거나 셀렉트를 할 때 mem 테이블을 먼저 뒤지고, 이제 거기에 없으면 디스크를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디스크에 있는 SS 테이블은 여러 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SS 테이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SS 테이블을 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메모리처럼 사용을 하고자 mem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밀어넣는 과정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 스파크 익스큐터,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6개가 병렬로 돌아가면서 대용량 배치를 돌리고, 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병렬로 카산드라의 특정 노드로 꽂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성 저용량 데이터들은 스파크 스트리밍으로
특정 노드에 데이터를 인서트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인메모리처럼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테이블 하나당 한 400~50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400~500기가의 테이블이 새벽 시간대에 5벌, 6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6개가 병렬로 도는 게 아니라 75개, 100대 이런 식으로 병렬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하를 주게 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캡처입니다. 이때 보면 메모리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초당 60K를 쓰고 있었습니다. 60K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하루치를 그래프를 확대해서 CPU를 보면 새벽 시간대에 계속 100%가 차게 됩니다. 이커머스의 경우 24시간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무중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는 어쨌든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허나 CPU가 100%가 차게 되면 결국 카산드라 입장에서는 제때 리스폰스를 못 주고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추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 멤테이블, 즉 인메모리 방식으로 인서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작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각 카산드라 노드의 상태입니다. 보시면 커넥션 타임아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펜딩 스레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산드라는 결국 멤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디스크로 플러시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플리카를 3으로 줬는데 데이터를 넣더라도 복제본 2벌을 더 만들기 위해서 각 카산드라끼리 통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시랑 카피로 인해서 배치 시간은 길어지고 결국에 카산드라 한 대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더라도 연쇄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확실히 장애사항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어차피 메모리에다가 쓸 거면은 쓰고 다시 디스크로 내릴 거면 처음부터 디스크로 한번 쓰는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써보자 해서 SS 테이블로 만드는 API가 존재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단건 인서트 데이터들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멤테이블에 인서트하는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도식화를 해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스파크 익스큐터들에서 SS 테이블 파일 포맷들로 생성을 하고 그 여러 개의 파일들을 카산드라 특정 노드에다 넣는 것이 아닌 한번 셔플을 하고 랜덤으로 특정 노드를 골라서 인서트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스위치나 네트워크 스위치나 카산드라 서버의 NIC 컨트롤러의 이제 부하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크 IO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업 순서입니다. SS 테이블 파일을 떨굴 때 결국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니크하도록 UUID를 활용해서 각 익스큐터들에서 SS 테이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API를 활용해서 SS 테이블 파일 포맷으로 생성을 하고 그거를 다시 카산드라 노드에 벌크 로드를 하고 그리고 해당 익스큐터들에서 다시 그 파일들을 지워주게 됩니다. 기대 효과는 각 카산드라 노드는 SSD이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CPU 사용이 아무래도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PU 사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트워크와 디스크 성능이 충분히 받쳐준다면 더 많은 배치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과정 코드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리파티션 하되, 그러니까 몇 개를 병렬로 돌릴 것이냐, 그리고 포이치 파티션을 돌리면서 각 익스큐터가 각 파티션들이 병렬로 수행이 되게 하고, 그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SS 테이블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 카산드라로 데이터를 밀어 넣는데, 아래쪽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스트림 스트롤 메가비트라는 변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퍼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SS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파일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파티션 개수와 스트림 스로틀 메가비트, 이 두 개의 변수를 조절이 가능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개의 변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쁘게 배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일 사이즈가 HDF 사이즈 기준으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024로 3번 나누면 기가가 됩니다. 이는 1기가당 파티션 개수가 1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대 1기가 bps를 받을 수가 있고, SSD는 리드라이트가 2GB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성능이 더 안 좋은 네트워크 쪽만 고려를 하면 되고, 1기가 중에서 35%를 쓰자고 테스트를 했었고, 35%인 350을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즉 스트림 스로틀 메가비트라는 변수를 350을 파티션 개수로 나누게 된다면 버퍼 사이즈가 조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계산을 해보면은 스트림 스로틀 메가비트 곱하기 파티션 개수는 350,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정확히 35%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정확히 35%, 350 메가bps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베이스라인을 이제 맥스 베이스라인을 정확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수행하더라도 70%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잘 조절을 한다면 더 많은 배치를 수행할 수가 있고, 더 안정적으로 배치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1기가를 가정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10G나 더 좋은 장비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더 헤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 그 각각의 배치 사이에서 그 관계들을 어떻게 동적으로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분배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아까 왼쪽은 튜닝 전인데 초당 60K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측은 초당 6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실시간 데이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메모리에 따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봐야 됩니다. 하루치만 확대해서 보면 CPU가 100% 찼던 것이 CPU가 5%에서 20%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PU 사용률 측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또한 SS 테이블을 만들어서 인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S 테이블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별 테이블 하나당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SS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카산드라가 만약에 메모리를 먼저 뒤지고 거기 없으면 SS 테이블을 뒤지는데, 결국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수천 개의 SS 테이블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OS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일 오픈 디스크립터를 이제 여러 번을 올리게 되고 열게 되고, 그럼 결국 더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천 개의 파일을 여는 것보다 한 개의 파일을 열어서 거기 안에서 찾는 게 더 빠르므로 SS 테이블을 줄여주는 컴팩션 작업을
수동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걸 수동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마이너 컴팩션이라고 해서 소프트 컴팩션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카산드라가 돌리는 컴팩션이 있긴 한데 이걸 배치로 돌려줌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스파크와 카산드라, 그리고 카산드라 입장에서 웬만한 건 다 해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카산드라를 설명을 드리면서 블룸 필터나 힙캐시, 로우 캐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넣진 않았고 다음으로 저희가 도입한 것입니다. 카산드라나 스파크적인 측면에서 해볼 건 다 해봤으니 이제 기사에도 떴긴 했는데 SSG.com이 오픈마켓을 이제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오픈마켓을 하게 되면 트래픽이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에서 10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버틸만 한데 이게 트래픽이 늘어나면 카산드라 입장에서는 회원 한 명이 상품을 여러 번 클릭할 경우 그게 다 카산드라 입장에서 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GC도 한번 바꿔보자 라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카산드라를 이제 CMS GC, 패러럴 GC, 지원 GC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지원 GC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아줄 시스템즈의 징 GC를 소개를 받고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자 했었고, 당시에 이제 레퍼런스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국내에 카산드라와 징 조합이 이제 국내 레퍼런스가 없어서 아줄 시스템즈에서 엔지니어를 파견을 해서 며칠 동안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 카산드라 스트레스 툴이라고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툴, 트래픽을 발생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징과 CMS, 지원 GC, 패러럴 GC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줄 시스템즈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핫스팟 JVM과 징 JVM. 지금 딱 봐도 징 쪽은 깔끔한데 핫스팟 쪽은 그래프가 상당히 무겁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탈 퓨즈 타임이 핫스팟의 경우 3.87, 징의 경우 0.06, 그리고 토탈 퓨즈 핫스팟은 1000번이 넘고 징은 80번 정도 됩니다. 사실 GC의 철학이 과거랑 현재랑 지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메모리 관리를 잘하자 이런 철학이었다면 최근에는 어쨌든 하드웨어나 이제 메모리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많이 발전이 돼서 메모리 관리보다는 스탑 더 월드, 즉 STW 어플리케이션이 멈추는 그 시간을 줄이자 라는 철학으로 바뀌고 있고, 징 JVM이 그 철학을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원이 추천셋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기다린다면 더 안 좋을 것가 뻔하기 때문에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테스트했던 자료입니다. 지금 위쪽은 징 GC이고 아래는 지원 GC입니다. 지금 이 발표 자료에는 지원 GC만 있는데 제 개인 블로그에는 CMS랑 패러럴 GC도 같이 넣었는데 시간 관계상 지원 GC만 지금 첨부를 해놨습니다. 지원 GC의 경우 징에 비해서 더 많이 GC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지원 GC의 특성이기도 한데 지원 GC의 경우 메모리 공간을 1024개로 2048개로 나눠서 동적으로 0과 1을 할당해서 메모리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확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서 확 떨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트래픽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사실 고려할 측면이 됩니다. 특히 오픈마켓을 했을 때 트래픽이 5배, 10배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 수준이 더 빠르게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배치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징의 경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늘처럼, 이제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징의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백단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GC 에버리지 타임, 이 부분은 이제 GC 횟수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GC 횟수가 적다고 예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 GC를 도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카산드라 스트레스 툴을 사용을 했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30억 건의 그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100억 건의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이런 것을 계속 숫자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며칠 동안 했었습니다. 당연히 징 GC가 리드 라이트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운역 환경에서 적용을 한 것이고, 징의 경우 꾸준한, 그리고 항상 일정한 GC 타임을 유지하고 스탑 더 월드를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인 리스폰스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트래픽이 늘어나고 더 헤비하게 사용할 경우 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GC를 한번 튜닝하는 개발자가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한 번쯤은 해보는 게 경험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게 사실 뭐 CMS나 다른 GC들 보면 뭐 0과 에덴의 비율, 그리고 각 스페이스 공간을 어느 정도로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0의 서바이벌 1과 서바이벌 2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튜닝을 하게 되는데, GC의 경우 한번 튜닝하면 끝이 아니라 도메인이나 서비스, 그리고 코드적인 게 많이 바뀌면 계속해서 그거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GC를 꾸준하게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적절한 값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징의 경우 얘처럼 맥스입 사이즈만 주면 다른 튜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옵션도 있을 테긴 하지만 권장사항이 메모리, 사용 메모리만 주면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는 게 가장 크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프로세스입니다. 카산드라의 경우 자바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조합으로 쉽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로 수집을 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라파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라파나 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남들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그래프들이 있고, 이거를 저희 쪽에 맞춰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결과입니다. 튜닝 결과입니다. CPU 사용량이 100%에서 20% 감소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마 CPU 사용량이 100%일 때는 지원 GC였는데, 징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SS 테이블로 바꾸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CPU 사용량이 확실히 줄었고, 또한 처리율 증가로 인해 배치 속도가 극단적이긴 한데 2시간에서 15분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스파크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카산드라 입장에서 받는 속도가, 그러니까 받는 그 처리율이 캐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을 하면서 네트워크와 디스크 IO만 고려하면서 다중 배치가 수행이 가능했고, 그리고 징 GC 도입 후 확실히 안정적인 리스폰스 및 메모리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특히 최근에 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도 했고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하고 있고, 이때는 순간적으로 9시, 10시, 11시 이때 트래픽이 확 몰리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초당 한 1000명 정도,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가 있는데 그때는 수만 명이 동시에 쿼리를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잘 버티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풀 데이터가 아닌 키 캐시만 메모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제가 그 발표 자료에는 써놓진 않았지만 키 캐시나 블룸 필터를 적절히 활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과 대용량 배치를 분리함으로써 운영적으로 더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지금 시간 관계상 Q&A는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